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 7일 당진에서 80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숨졌습니다. 당진 72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당진 124번 확진자인 B씨는 지난달 20일 확진된 뒤 공주의료원에 입원했다 상태가 악화돼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면서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운전기사와 승객 등 10여 명이 버스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불은 버스를 완전히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녁부터 시작된 폭설로 충남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기준 당진에서는 수도관 동파 피해가, 예산에서는 계량기 동파 피해가 각각 한 건씩 발생했습니다. 보령에서는 비닐하우스가 파손됐는데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충남 15개 시군의 평균 누적 적설량은 7.6cm로 태안이 10.9cm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요. 천안은 4.5cm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서해안 지역에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보시죠. 학교 폭력을 당한 충남도 내 한 학생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폭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게 이 청원의 핵심인데요. 청원인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보령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학교 과학실 뒤편에서 피해 학생의 가슴과 안면 등을 구타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눈 밑 뼈 골절과 코와 광대뼈 함몰,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출석 정지 5일, 접근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바로 옆 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은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처분으로 전학이나 자퇴를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도망가야 하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졸업 때까지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도 가해 학생이 이를 어겼을 때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일 오후 1시 기준 1,199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교육청 누리집 자유 게시판에도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청원글을 보고 피해 학생 부친과 통화를 했다며 이 부친은 피해 보호를 받으면서 전학하는 방법을 원해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의 소식인데요. 요즘 인구 감소 문제 참 심각하죠. 예산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 보건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예산군 보건소 모자 보건팀 유한을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보건소 유한을 주무관입니다. 네, 예산군 보건소에서 다양한 모자 보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먼저 다자녀 엄마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다출산 산모의 경우 잦은 출산 때문에 건강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있어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종전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모로 확대하였고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둘째아 이상 산모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둘째아 이상 산모까지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된 건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양 한방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산후 건강관리 목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후 구비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 주시면 진료비 최대 20만 원을 산모님께 환급해 드립니다. 구비 서류 목록과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예산군 보건소 홈페이지와 밴드에 게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자녀 엄마 건강관리 서비스 외에도 다른 지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산군에서는 올해부터 기존 신혼 예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임신 준비 키트를 난임 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엽산제를 포함한 종합영양제 및 배란 임신 테스트기 각 6개월분으로 구성된 임신 준비 키트를 연 2회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육아지원금을 첫째 200만 원부터 다섯째 이상은 3천만 원까지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하며 관내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최대 90%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용 철분제, 엽산제를 직접 가정에 전달하고 다양한 비대면 임산부 및 영유아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무자보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인터뷰가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예산군 보건소에서는 심화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유한을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예산군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기준 예산군 확진자 수는 총 1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수는 19.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128.6명, 충남 83.4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데요. 또 도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적은 부여군의 25.4명보다도 6.3명 낮았습니다. 예산군은 이 같은 결과가 철저한 방역 활동과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 폐업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3월까지 연장합니다. 시는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기존 1월에서 3월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 재산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생계비 47만 원, 주거비 29만 원 등입니다. 서산시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무료 배관 세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옥내 배관의 이물질 등 오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신청 가구에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대상은 15년 이상 단독주택과 20년 이상 공동주택 또는 이물질 발생 가구입니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맑은물 관리과로 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해 3,6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버팀목 자금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곳이어야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되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당진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11일부터 시청에 콜센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당진시의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은 모두 5,800여 곳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홍성군이 폭설 대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멧돼지가 출몰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 유입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설 전에는 보온덮개를 설치해 소독기 동파를 방지해야 하고요. 눈이 녹으면서 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 폭설 기간 야생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눈이 그친 뒤에는 생석회와 기피제를 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사랑의 온도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성금 모금 기한보다 무려 24일 앞서 모금 목표액을 달성한 건데요. 7일 기준 현물 2,600여만 원과 현금 5억 2천만 원을 모금해 올해 목표인 5억 4,6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당진에서는 폭설을 치우기 위한 제설 작업에 120여 명의 인력과 장비 178대가 투입됐습니다. 당진시는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한 덕분에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고갯길과 응달 지역 등 결빙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온라인 구매 확대를 위해 비대면 판로 확보에 나섭니다. 시는 국내 대형 식품 기업을 방문해 마늘과 감자, 양파 등 농산물 납품과 이를 활용한 신메뉴 출시를 제안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대형 유통업체 발굴과 틈새 시장을 공략한 해외 온라인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면서 10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매우 낮아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영하 16도, 홍성 영하 19도, 청양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6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후에 가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맹추위는 주말을 지나면서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오랜 기간 추위가 이어지면서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 또 노약자 등은 면역력 저하와 한랭 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바람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서해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물결이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거나 쌓인 지역에서는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눈은 차츰 그치겠지만 주말까지도 한파가 이어집니다.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빚어지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